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최근 기출 보고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항공기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장력 알루미늄 합금이라는 것과 여기서 구리, 마그네슘, 망간, 즉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 알구마망에서 이 미음이 두랄루민과 이제 같이 일치시키는 그런 암기법을 사용한다면 1번 두랄루민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프링 상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스프링 상수 같은 경우는 병렬 연결이므로 하중에 대해서 스프링 1, 스프링 2가 동시에 작용한다고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스프링 상수 K는 병렬인 경우 K1과 K2를 더해주면 토탈 스프링 상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짐량 공식인 K는 K분의 힘으로 봤을 때 우리가 K는 전체 스프링 상수인 15를 대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힘은 우리가 하중이 300N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300을 대입해주면 정답이 2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키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키는 이 구멍으로 대표되는 보스와 이 축이 서로 결합해서 어떤 문을 연다든지 그 원하는 목적에 맞는 것을 실행하는 기계 장치인데요. 이 축의 표면에 어떠한 형상을 붙여놓은가에 따라서 이와 같이 삼각형의 형상으로서 가장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세레이션 다음으로 우리가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이 스플라인 키입니다. 스플라인 키의 특징은 이 축과 보스의 중심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변속기와 같은 것에 쓰입니다. 그래서 3번은 스플라인이 정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우리가 공식처럼 나오는 건데요. 내연기관의 피스톤에 사용된다 하면 우리가 Y 합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 합금하고 두랄루민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Y 합금은 알구마니, 두랄루민은 알구마망에서 Y니까 요 니켈과 두랄루민과 요 망간을 서로 맞추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냉간 가공에 대한 설명인데요. 냉간 가공은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하는 가공이고요. 반대로 열간 가공은 반대겠죠.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하는 가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은 스프링 상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스프링 상수는 K입니다. 이 K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델타분의 힘, 즉 힘을 변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타낸 변위는 30mm이므로 우리가 30mm를 대입하면 되겠고요. 힘은 3kg 포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0.1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7번은 볼 베어링의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볼을 적당한 간격으로 유지시켜주는 장치는 우리가 리테이너라고 합니다. 8번은 합금 원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100점이나 헤어크랙이 나오면 우리가 수소에 대한 영향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번은 베어링의 윤활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윤활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적화, 패드, 오일링 이 방법이 있는데 충격 급유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10번은 주철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탕 조직이 펄라이트이며 공작기계의 안내면이나 강도를 요하는 기관에 사용된다. 이러면 우리가 미아나이트 주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번은 키 문제인데요. 앞 문제와 좀 중복이 됐네요. 그래서 11번은 수정해 놓겠습니다. 12번은 열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100에서 200도씨에서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얻도록 하는 조작은 우리가 저온 뜨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3번입니다. 나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축의 바퀴를 고정시키려면 멈춰야 되니까 13번은 멈춤 나사가 정답이 됩니다. 14번은 금속에 대한 문제인데 비중이 2.7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루미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초경합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초경합금은 우리가 일반 철 재료에 비해 우리가 높은 열에도 버티기 위해서 좋은 더 재료를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15번은 이것처럼 고온 경도와 내마멸성이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6번은 밀링 가공 시 그 회전수 RPM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는 1000분의 파이 dn으로 이제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1000을 나눠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지름을 밀리미터로 단위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미터 단위로 맞춰주기 위해서 1000을 나누는 것입니다. 얘를 우리가 n으로 치환을 해보면 우리가 파이 d분의 1000 v로 다시 공식을 재생성할 수 있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공식을 대입한다면 우리가 105.04 rpm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공에 대한 문제인데요. 선반을 가공할 때 우리가 선반을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심량이 6mm라면 우리가 회전이 양쪽에서 2배를 측정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이동량은 한쪽에서 6mm, 한쪽에서 6mm 해서 양쪽에 12mm가 편심량으로 측정이 될 겁니다. 18번은 사인바의 양 롤러 간 높이차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높이차인 이것은 우리가 전체 길이 곱하기 사인 5도, 여기 사인바로 5도의 테이퍼를 주었다고 하니까 롤러의 중심간 거리 L에다가 사인 5도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해면 8.72mm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번은 제동장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회전하는 브레이크 드럼을 브레이크 블록으로 누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블록 브레이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번입니다. 초음파 가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재료를 조금씩 절삭해 나가는 가공법인데요. 여기서 3번 납이나 구리, 연강 등 연성이 큰 재료의 가공 성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은 주로 이 납과 구리, 연강은 초음파 가공을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은 공작기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작물과 절삭 공구가 직선의 상대 운동을 하면 공구를 고정시키거나 공작물을 고정시키고 서로 직선의 상대 운동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라인더는 우리가 형태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공구가 회전함으로써 절삭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라인더가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번은 극압 첨가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극압이란 금속과 금속이 그 접촉하는 부분 거기서 화학작용을 해서 마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첨가제인데요. 그 22번에는 염소나 황, 인화합물, 납비누 이런 게 극압 첨가제로 쓰입니다. 그럼 21번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염소가 정답이 됩니다. 자, 23번 구성인선에 대한 문제인데요. 구성인선은 빌드업 에지라는 용어로 많이 나옵니다. 이 구성인선은 그 절삭날의 끝부분에
끝부분이 공작물의 끝부분과 회전하면서 돌아갈 때 여기서 떨어져 나가지 못한 이제 절삭 칩이 공작 날 끝에 달라붙어서 이제 힘을 받으면 이 공구까지 잘려져 나가게 하는 이러한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구성인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삭을 할 때 윗면의 공구 경사각을 크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작게 해줘 버리면 그만큼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구성인선이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24번은 절삭유의 역할에 대한 문제인데요. 절삭유를 우리가 절삭하는 요소에 부어주는 이유는 냉각, 세척, 윤활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인데 우리가 마모작용을 오히려 줄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4번이 여기 속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5번은 공작기계인 호닝에서 그 금속 가공액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통 호닝 가공에서는 우리가 절삭 칩을 미세하게 빼내야 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안정된 등유를 우리가 가공액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6번은 치수 공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G7이라는 것을 KS 구역에서 찾아보면 위치수가 플러스 40, 아래치수가 플러스 10. 근데 단위수를 생각해서 위치수는 플러스 0.04, 아래치수 플러스 0.01. 이와 같이 표시를 해서 정답은 3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7번은 치수 보조기호에 대한 문제인데요. SR이란 스피어 레이디어스라는 것으로 9의 반지름입니다. 원을 3차원으로 하면 스피어 9가 되겠죠. 그래서 9의 반지름인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8번은 스프로켓 휠의 도시 방법인데요. 도시란 도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프로켓 휠의 도시는 할 때 바깥 지름은 우리가 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기어도 우리가 바깥 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9번 리벳의 호칭 방법, 이것은 암기해야 될 사항이죠. KS 규격의 다음과 같이 규격의 번호, 종류, 호칭 길이 곱하기 길이, 재료 이와 같이 1번 이러한 순서대로 표시하는 방법은 KS 규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번 인터내셔널 톨러런스 IT 공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30번에서 1번 IT 01부터 IT 18까지 20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01부터 18까지 18개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IT 01, IT 00, IT 1부터 18까지. 그래서 총 20개의 등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1번 선의 종류에 대한 문제인데요. 선의 굵기가 다른 것, 우리가 해칭선, 치수 보조선, 그 다음에 중심선은 전부 다 가는 선을 사용합니다. 근데 특수 지정선은 굵은 1.3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의 굵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32번 IT 공차 등급인데 우리가 축용 게이지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등급이 뭐냐,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암기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게이지를 제작하려고 할 때 측정용이죠. 그 다음에 축용은 IT 01부터 4까지 우리가 1번을 암기사항으로서 알아야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33번은 기어 측정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기어의 기준 원통과 기준 렉의 기준면 사이를 공통 법선을 따라 측정한 거리, 이러한 문구가 나오면 우리는 전위량 측정이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34번은 우리가 가공했을 때 일반적인 표면의 지시 기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C 부분, 여기에는 컷오프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번은 우리가 정투상도를 확인해서 여기에 나타난 이제 등각투상도 3차원 입체 형상으로 바른 것은 우리가 묻는 문제인데요.
앞에서 바라본 정면도,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 우측면에서 바라본 우측면도. 점선이 있는 것은, 여기 점선은 밖에서는 안 보이나 실제 뒷부분에 어떤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 대각선은 우리가 여기는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가 대각선이 경계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요 4번이 정답의 범주 안에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36번입니다. 끼워 맞춤할 때, 즉 축과 보스, 즉 구멍에 끼워 맞춤에서 최대로 나타내는 죬새, 조이는 그 틈새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요. 최대 틈새는 구멍의 최대 허용치수에서 축의 최소 허용치수, 즉 구멍이 가장 클 때와 축이 가장 작을 때의 그 차이, 그게 최대 틈새라는 용어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모양공차의 기호 중에서 원통도를 나타내는 기호가 뭐냐. 자, 기하공차의 종류에는 모양공차, 자세공차, 위치공차, 흔들림공차가 있습니다. 모양공차에는 진평, 진원, 선, 면, 즉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선의 윤곽도, 면의 윤곽도.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원통도는 여기와 같이 이런 모양으로서 2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38번은 정투상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도면에서는 절대 일각법과 삼각법을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영미권은 우리가 제1각법을 사용하긴 하나 우리나라는 제3각법을 KS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각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도면에서 절대 두 개를 혼용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많이 헷갈리시려 하는 분이 있는데, 얘는 이겁니다. 사람의 눈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있어서 투상면을 어디에 놓냐. 우리가 눈과 물체 사이에 투상면을 두면 이게 삼각법이 되는 거고요. 이 뒤에 투상면을 두면 일각법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바라보는 그 형상 그대로를 바라본 거를 그대로 위치해 놓은 게 우리가 삼각법이로서, 예를 들어서 물체의 우측면을 바라본 거, 우측면을 사람 눈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바라본 거를 물체의 오른쪽에 이 형상을 갖다 놨어. 그럼 이게 오른쪽에 나타나면 오른쪽 우측면도가 여기 있고, 왼쪽에서 봤으면 좌측면도가 여기 있겠죠. 이러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삼각법입니다. 제 39번은 핀의 호칭지름 표시에 대한 문제인데요. 작은 쪽의 지름을 호칭 지름으로 나타내는 것은 테이퍼 핀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0번은 축의 지름을 표시했을 때 이것을 해석해서 공차가 얼마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위치수, 아래치수가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수는 50.025가 되겠고요. 아래치수는 49.98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빼보면은 차이는, 우리가 공차는 공간의 차이, 빈 공간의 차이, 즉 위치수, 아래치수 사이의 간격이 얼마냐를 보는 거라서 5mm,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0.0455인 3번이 정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번은 기어간 중심거리인데요. 우리가 지름, D는 DMG라고 암기하는 지름은, 즉 여기는 피치원 지름이 되겠죠. 지름은 모듈 곱하기 이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간 거리는 우리가 양 지름 간의 이 중심 간 거리가 얼마이냐, 이거를 C로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C는 즉 양 지름 간을 D1 플러스 D2를 반을 나누면 알 수 있고요. 이게 MZ이기 때문에 MZ1 플러스 MZ2, M은 기어 두 개가 같아야만 서로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모듈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을 해보면 정답이 6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줄무늬 방향 기호인데요. 우리가 밀링에서 회전하는 가공 커터에 의해서 공작물을 가공할 때 그 나타내는 줄의 무늬가 교차 혹은 무방향은 우리가 M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밀링 가공할 때 우리가 M은 교차, 무방향을 나타냅니다. 43번은 중앙처리장치 구성 요소인데요. 많이 나오는 문제죠. 중앙처리장치는 우리가 주, 제, 연 이렇게 암기하는데요. 주 기억장치, 제어장치, 연산장치.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파일 저장 장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은 KS에서 정한 도면의 크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제도 용지는 세로 대 가로의 비율이 1대 루트 2입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A2 용지의 크기는 여기에서 나와 있다시피 420 곱하기 594mm입니다. 그래서 1번도 맞습니다. 3번의 경우 복사한 도면을 접을 때에는 A4 크기로 10297 이 사이즈로 접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도면을 철할 때는 윤곽선이 용지 가장자리에서 크기별로 다릅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래서 4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45번은 치수의 위치와 기입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각도 치수는 기울어진 각도 방향에 관계없이 읽기 쉽게 수평으로만 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물체가 있을 때 이러한 치수 보조선을 기입해서 나타난 경우 치수선에 맞게 이렇게 60으로 써서 기울어진 각도에 맞게 알맞게 기울여서 우리가 치수를 기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은 가공 전과 가공 후의 모양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선의 종류로 알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많이 등장하는 문제죠. 여기서 가상선이라는 것으로서 가는 이점세선이 정답입니다. 가공 전후 모양은 가는 이점세선인 가상선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47번은 미터 가는 나사의 호칭 보기 표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나사의 종류 기호로서 미터 나사로서 M, 호칭 지름은 20mm 곱하기 피치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2는 나사의 피치를 나타냅니다. 48번은 척도 기입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척도는 표제란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대도나 상세도를 뺐을 때 거기에 맞게 기입하는 것은 또 따로 개별 주소로 기입하면 됩니다. 같은 도면에서는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한 도면 내에서도 일반적인 척도 외에 아까 말했듯 확대도를 뺐을 때 거기에 맞는 다른 척도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척도는 기본적으로 2대 1, 1대 2, 1대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뒤에 나오는 것이 실제 물체의 크기 대비 도면의 크기입니다. 2대 1 같은 경우 실제 물체보다 더 크게 그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제3각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삼각법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방법인데요. 아까 나왔던 것 같이 눈이 있으면 물체가 있고요. 이 사이에 투상면이 있어서 보이는 방향대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를 가운데 뒀을 때 이거를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오른쪽에서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여기서 바라본 게 우측면도 여기서 눈을
눈을 주고 바라봤을 때 왼쪽 모습이 좌측면도, 이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좌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이 삼가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면 투상면의 앞쪽에 물체를 놓는다. 자, 투상면 눈이 있고요. 그러니까 투상면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물체를 놓습니다. 그러면 투상면의 앞쪽에는 물체가 아닌 눈을 놓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50번은 유니파이 나사의 호칭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2분의 1은 2분의 1 인치로서 호칭 지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3은 1인치당 나사산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13은 1인치당 나사산의 수인 3번이 정답입니다. 51번은 표면교칠기 값을 이런 물체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 어떤 것이 올바른가를 묻는 문제인데요. 3번과 같이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3 이와 같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52번은 대상물의 일부를 떼어낸 경계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선의 종류를 나타내는 52번은 선의 종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대상물에서 일부를 떼어낸 경계를 표시하는 선, 이것은 우리가 파단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의 경계를 떼어낸 파단된 부분은 우리가 파단선, 쉽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53번은 줄무늬 방향기호 C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C는 서클, 즉 원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방향이 교차하느냐, 여러 방향으로 교차하냐, 동심원이냐, 레이디얼 모양이냐, 이것 중에서 서클, 원이기 때문에 동심원, 이와 같이 쉽게 3번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54번은 나사용 구멍이 없는 평행 키의 기호, KS 기호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평행이란 영문자로 패러렐입니다. 그래서 나사 구멍이 없는 것은 P, 이와 같이 쓰고요. 나사 구멍이 있는 것은 PS,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55번입니다. 이와 같은 그림이 어떤 투상도인지를 묻는 문제인데요. 요 키온 부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떼어내서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국부 투상도입니다. 안 보이는 부분을 국부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국부 투상도입니다. 56번은 피치원 지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피치원 지름 D는 MZ 이것이고요. 모듈 곱하기 이수입니다. 그렇다면 모듈은 6, 이수는 20개, 6, 2, 120. 4번이 정답입니다. 57번은 입력캠의 종류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요. 정면캠은 평면캠의 종류로서 우리가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입체이기 때문에 원통, 원뿔, 빛판 유추할 수 있는데 정면은 우리가 입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58번은 우리가 도면을 마이크로필름화하는 장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암기하는 것이죠. 컴 장치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59번 V벨트 풀리를 나타낸 단면도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무엇이냐인데
이것은 부분 단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단면도란 우리가 전단면도, 즉 물체가 있을 때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반을 자른 것, 이것을 우리가 전단면도, 즉 온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분 단면들은 이와 같이 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영역을 선택해서 우리가 3차원 설계 프로그램으로 단면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외부에서 보는 형상과 내부 단면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을 부분 단면도라고 합니다. 60번은 모델링의 종류에 대한 문제 중에서 60번은 모델링의 종류 중 솔리드 모델링의 특징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모델링은 와이어프레임, 서피스, 솔리드 모델링으로 나뉘는데 와이어로만 만들어진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에 비해 서피스, 솔리드 모델링으로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간접 체크, 물리적 성질의 계산, 형상 절단, 단면도 작성 등이 가능한데 그리고 또한 은선 제거, 수문선의 제거도 가능합니다. 은선 제거 불가능한 것은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으로서 선으로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수문선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솔리드 모델링의 특징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